일단 가만히 있어요. 조국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음향 잘 한번 조정해라. 늘 음향이 약하다고 컴플레인이 오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건강 대단하십니다. 네.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목사님. 뭐 하루하루 가요. 그냥 하루하루. 나는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만 살고. 91일째네요. 네. 그러니까는 뭐 거의 이제 3개월 다 돼가는데, 일단 저거부터 하자고요. 조국 있잖아요. 조국. 예. 조국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명하고 했던 것은 저거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우선 조국이라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저도 참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사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임종석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 출신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대선을 장악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호남의 인구 비중이 적어서 그래서 역대로는 이제 호남 가지고는 대통령 되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씨도 맞아요. 호남 플러스 JP랑 그러니까 충청도를 합쳐서 그것도 뭐 아주 작은 표차로 됐죠. 그렇게 됐어도 결국은 누굽니까 인재 인재 작전을 안 썼으면 둘이 합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고민은 지금 현재 이 정도 헌법을 파기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내려오면 다음에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 길은 구속당하지 않고 살 길은 자기 후계자를 대통령에 앉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이 누구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우선 조국이라는 사람이 영남이고 부산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일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조건을 가졌어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그리고 교수죠. 키도 보니까 꽤 그다음에 인물도 그 정도면 뭐 가까이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기에 인물도 나쁘지 않고요. 지난번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목소리도 음색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부산 출신에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문재인 입장이 볼 때는 그의 사상일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자기 젊은 시절에 부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보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서구 유럽에서의 사회주의는 우리 시장 경제 내에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자는 이상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예를 들면 사회 민주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또는 뭐 좀 더 사회주의 원칙도 각각의 민주사회주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들은 전부 과거의 막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공산 폭력혁명과는 철저히 단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혁명은 전부 배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경제 인정하고 폭력혁명 배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상을 자본주의 내에서 실행해보자는 사람인데 아시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자유시장 경제를 뒤집어 엎어서 폭력혁명으로 타도하고 사회혁명을 하겠다는. 저 사람은 이름만 사회주의란 말을 쓰지 사실은 저 사람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공산주의란 말이 국민들에게 뭔가 좀 두려움을 준다 해서 그래서 사회주의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내용이에요. 자,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동호 교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호 교수님은 그야말로 김문수 지사님과 같이 저쪽 동네에서 연세대학을 다니면서 사실은 앞에 나와서 행동하는 사람은 뭐 임종석 뭐 등등 북한에 갔다 왔던
여자 임수경 이런 사람들을 밑에서 지휘했던 진짜 빨갱이요. 이 사람은 진짜 빨갱이. 밑에서 완전히 뭐 이석기고 뭐고 총 지휘했던 지휘부에서 핵심으로 일했던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뭐 어느 정도 전향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전향을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세우는 이게 최고의 오히려 지금 현재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님에 대해서도 늘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그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은 아놀드 토인비는 이제 그 해겔 철학부터 시작해서 정반합 어떠한 주체가 있으면 거기서 들머지 반대 세력이 나온다. 이 두 개 힘겨루기 하면 또 새로운 세력이 나온다 해서 정반합으로 역사가 간다고 하는데, 성경적 역사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역사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단체 중에서 최고의 앞잡이 그 사람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꼭지를 돌려가지고 앞에 세력을 정리하는 거. 그 중에 제1번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1인자였었죠. 근데 유대교 1인자인 바울을 꺼내가지고 구약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약을 열어갔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3세기경의 어거스틴인데, 그때가 어거스틴이 마니교가 전 세계를 막 점령했는데 어거스틴이 마니교 1인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엄마 모니카의 기도로 돌아와서 자기가 있었던 그 마니교회를 없애는데 정리를 하고 기독교를 새로 세움으로 인류 역사가 계속 진행되었고, 세 번째가 말틴 루터인데, 말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 출신이 아니었으면요 절대 불가능했죠. 그렇죠. 예. 그 안에서 최고의 비밀을 다 아니까, 그렇죠. 예, 이걸 뒤집는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 인류가 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 진행의 사이클을 보면 항상 어느 진지의 주도 세력의 핵심 사람을 꺼내서 꼭지를 돌려가지고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 동네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은 뭐 거기에서 뭐 총 지휘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향을 시키려고 친구니까 이게 시도해보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선 네. 그 전향이라는 과정이, 물론 저도 뭐 네. 아까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목사가 되려고 대학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를 되려고 했다가 당시 이제 뭐 시대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니까 좌익으로 갔고 그 다음에 김일성주의자까지 갔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에 그러니까 젊은 그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갔던 예를 들면 여름 수련회 있잖아요. 아 그렇죠. 수련회 가면 새벽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 하죠 다. 예, 근데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친구들하고 손잡고 그 섬에서 새벽에 먼동이 들 때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항상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결정타에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한 10년 넘어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전향이라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아니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10년이 넘게 걸렸고 그리고 한 3년이라는 기간은 아예 그냥 그 국립중앙도서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일 아침 오전 9시에 가서 6시까지 그 전에 내가 봤던 걸 전부 다시 검토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을 기간 동안에 검토하면서 최종적으로 내가 틀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렇군요. 그것을 바꾼다는 게요. 정말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들어가서 머릿속은 아직도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근데 거기서 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뭘 배웠어요 거기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일단 교수님이 거기에 빠져들어간 과정을 좀 한번 설명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연세대학 들어갔다 입학했는데 누구한테 포섭됐어요? 포섭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당시에 네. 젊었으니까 예,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다 그랬어. 그리고 맨 처음에 5월 광주라는 그 선동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포스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삐라들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을 뭐 지금 생각 다 거짓말이지만 뭐 처녀의 젖가슴을 칼로 뭐 유방을 도려냈다는 등 그다음에 그 애기 있는 산모의 배를 갈랐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듣고는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그래서 뭔가 좀 이 내용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뭔가 정의로운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약자들이 뭔가 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가야 되는데 그게 신앙적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가야 되는데 뭔가 정의수지 못하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 들어가서 맨 처음 배운 게 역사관이었어요. 역사교육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당신이 이제까지 알았던 이승만, 박정희는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고.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 책에서 배웠죠. 그 선배들하고. 선배? 네, 토론하면서. 선배 이름 못 밝혀요? 해방 전후사의 뭐 인식 이래가지고. 네. 최장직 교수? 최장직 교수는 고대고요. 그때는 이제 그 학생운동 구조가 뭐냐면 보통 1학년이 들어오면 3학년이 가르쳐요. 3학년이 가르쳐요. 육군사관학교 똑같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학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1학년 떨어져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하여튼 그때 제가 이제 그 서클에 들어갔는데 기독교 서클에 당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독교 서클도 전부 좌익으로 다 물들어 있어요. 근데요, 그쪽에 모든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수백 통로를 통해 들어봤는데 해방 전후사 인식이란 말을 안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 거기 하나의 그것이 교과서적인 주제가 됐는데, 교과서죠. 네. 근데 해방 전후사에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해방 전후사?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당시 뭐 제가 한번 안내할게요. 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죠. 그거는 동의하는 거죠. 거기도 북한까지도 3일 후에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터졌죠. 이것까지도 북한은 미국이 한 일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 학생들도 다 동의하고. 사실이니까. 거기까지 사실이니까. 그 다음에 자, 그 후에 뭐냐. 한국이 이제 진공 상태에 있었을 때 해방은 됐는데 국가를 누가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을 때 그때에 이제 내가 해방 전후사 인식책을 보니까 그러면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나가사키 데리고 난 뒤에 한국은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둬야지 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왔느냐 이것을 첫째 문제 제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내 책에 보니까. 맞죠? 언제 그것도 보셨어요? 아니, 맞지. 나도 이거 공부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모든 그 교리의 핵심은 뭐냐? 왜 오키나와에 미군이 왔느냐? 왜 왔냐? 온 이유는 일본군을 쫓아내고 그 자리도 맨 그 자리입니다. 용산 그 자리가 일본군 사령부가 있었던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 쫓아내고 자리도 그 자리에 미군이 들어와서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는 미국이 꺼내주고 결국은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너희들을 제국화할 거야. 해서 미군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은 일본으로부터는 우리가 해방되었으나 미국 제국주의로부터는 아직도 우리가 해방되지 못했다. 이게 해방 전후사 인식의 골격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그러면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죠. 우리가 조선 남한이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일제는 일제 식민지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미제가 들어와서 미제국주의죠. 미제국주의에 들어서 우리 지금 남한이 식민지가 되었다는. 맞아요. 그 논리입니다. 그 논리죠. 이게 북한도 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또 학생권에서 그 뭡니까 그 교과서에 그 전에 그런 게 실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진은 내렸습니다만 그 현대사의 맨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그 아까 목사님 설명한 것처럼 그 용산에 그 미군기가 올라가 있는 그 사진을 밑에 설명이 뭐라냐면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가다. 기가 막혔네.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기죠. 일제 식민지가 끝나고 미제 식민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강점기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든 언론에 사회가 강점기란 말 다 써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용어예요. 북한의 그 사회과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만든 아이고 용어거든요. 세상에. 그거를 80년대 중반부터 강점기란 말을 가져. 그전에는 강점기란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일본 식민지란 말 썼죠. 식민지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강점기란 말은 안 썼는데 강점기란 말은 그 강제로 점거했다는 점령했다는 거죠. 근데 거죠. 그게 강점기 1, 2가 있어요. 강점기 1은 일제 강점기, 강점기 2는 나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점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에게 강점을 당했고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제로 미국에 강제 점령당해 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렇게 하려고 요놈들이 지금 지금 금방 뉴스 왔는데 조국을 임명을 강행했답니다. 결국은 임명장 수혈했답니다. 좋아. 그래 문재인 좋다 이 자식아. 너 그래 가보자. 근데 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지금 현재도 이 주사파 있는 이 애도 있잖아요. 조국하고 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맹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이제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보면 그런 충격들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이승만은 미국의 앞잡이고 그다음에 그 동포들의 예를 들면 그 후원받아서 호의호시 간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일본 이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충격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 창시기면 해라해서 다 일본 이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죠, 100%. 그러니까 근데 그 박정희만 특별한 게 아닌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으니까 그런 충격들이 이제 저에게 다가왔고. 그때 태어난 사람은요, 다 일본식 이름 다 가졌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대한민국은 지금 아직 해방의 과제를 남겨 있다. 이제 그 말이 그 청년이 있던 저에게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배우기 시작해서 역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철학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막스 철학,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구나.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고 기독교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 정말 잘 알아야 될 거예요. 공산주의 나라 혹은 공산주의 표방하는 나라는 종교는 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라는 그 나라에서는 기독교는 없어요. 없어. 지금 거기에 무슨 있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즐겁교회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에는 그 신은 없고, 그렇죠. 신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 왜냐하면 물질 자체의 자기 그 발전 과정이거든. 그리고 신은 없고 그다음에 이 종교라는 것은 민중이 억압으로부터 민중을 그 아편 주사를 놔서 그 억압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발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에서도 그 기독교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철학을 배우고 한국에는 대형교회 목사들 멍청한 놈들이 그것도 모르고 북한 가서 말이야 돈 갖다 주고 오고 떠들잖아요. 선교한다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적어도 종교를 압살하고 그리고 지금 김일성 그 동상이 있는 자리가 그 최초의 교회가 있던 자리야. 그렇죠. 거기 유명한 그 자리에 지금 우상을 숭배해 놓고 세워 놓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도 문제는 교수님은 전향에서 나왔지만은 현재 문재인 그다음에 바치고 있는 조국이 그다음에 임종석이 현재 있는 또 여러 비서관들 이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이 특별히 문재인 이 한 사람 대통령 이 사람은 지금도 결국은 대학 다닐 때 배웠던 해방 전후 인식사에서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으나 다시 미국이 와서 우리를 강점하고 있다. 이 미국의 식민지살이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야,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결과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미국으로 돌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이 조금 전에 임명됐다고 하는데 조국이가 어제 그저께 청문회 할 때에
김진태 의원이 핵심적인 말을 계속 물으니까 사회주의냐 당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이야 말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인데 국민들이 충격받을까봐 사회주의란 말로 비켜가면서 이제 하는 말인데, 여기 휴지 하나 드려라.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입으로 나는 사회주의자였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였었다라고 시인을 했고, 그 다음 말이 이제 뭐냐, 그럼 전향했냐? 끝까지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대답할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향이라는 건 아직 목사님 아시지만 사도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믿는 신도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잡으러 가다가 180도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선교하고 목숨을 걸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향이거든요. 180도 돌아서는 걸 말하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추구하다가 이것이 틀렸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공산주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야 전향입니다. 그렇죠. 전향이란. 맞아. 저도 그동안 숱한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회주의는 틀렸다. 아시다시피 소련이나 그 동구 유럽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향을 했나 안 했나를 뭘 보면 아냐면 입으로 전향했다는 말까지도 믿을 수 없고, 전향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주사파나 북한의 이 모든 것을 타도하는데 앞장서야 그게 완전한 전향으로 볼 수 있다. 전향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자신의 생각을 180도 바꾸는 건데 틀렸으면 그 틀렸던 것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학생운동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요. 그렇구나. 물론 젊은 날이었지만 어쨌든 그러나 좀 더 따져보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좀 더 깊숙이 생각해보지 않고 맞아. 그네들의 몇 줄 책에 선동당해서 거기에 깊이 빠졌다는 게 부끄러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죄짓고 막 살다가 이제 born again 거듭나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 감정을 하면서 정말로 나는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사파들은 임종석이도 먼저 번에 국회에서 그 비서실장 할 때에 국회 청문회 때 끝까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산주의 활동이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직 그 전향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조국도 마찬가지죠. 조국은 뭐 말을 이상하게 돌리던데 경제 민주화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가 말장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가장 것 중에 하나가 용어 혼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말하다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사회주의라는 말로 바꿔서 뭔가 우리 사회가 전부 더불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키잖아요. 그 용어를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란 말의 용어 속에 자기들의 세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용어 혼란 전술인데 그 아시다시피 그 조국이 했던 사회주의는 곧바로 그 모든 사적인 그 사유재산을 철폐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집단 생활하자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날도 토지 공개념 뭐 어쩌고 저쩌고. 토지 공개뿐만 아니라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참 예를 들면 그 사유재산을 폐지하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국가 소유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과거의 동구라파나 지금 북한처럼요. 그래서 전부 직업이나 것도 전부 그 나라에서 정해주잖아요. 썩을 놈들 그러니까 그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경제민주화고, 경제민주화는 약간의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만 이들이 용어를 잘 슬쩍 속이는 거죠. 야, 그러면 이제 이런 전향하지 않는 이런 자를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가 한다고 하고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하고 문재인도 그러면 같은 한 통속이라고 보면은 전향하지 않는 이게 극단적 주사파들이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뭐 조국 분이겠습니까? 거기 장관들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데서 대해서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하여 국민들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더 좀 깊숙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조국 사태를 쳐다보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여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약간의 서로 방식이 다른, 뭐 예를 들면 그 진보나 혹은 뭐 보수의 싸움으로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 정도의. 그러나 지금 한국은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시지만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전향을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러면은 자기 전향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는 자본주의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지금 내가 와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면 법무장이 되려면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돼요. 제가 젊은 시절은 자본주의를 폐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동안 살면서 보니까 맞아. 자본주의 갖고 있는 강점들이 많더라.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 자본주의 폐지에 대해서 난 생각이 바뀌었다. 대신 자본주의 여러 가지 약점들이 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정도 하면 우리 사회가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 조국은 자기 젊었을 때 얘기 안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밑바닥 속에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장경제 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 리버럴 데모크라시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 그 문재인 씨가 했던 그 헌법 개정안 중에 그 뭐야 자유 빼자며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체주의, 공산 전체주의형 민주주의가 있고 그렇죠. 하나는 우리가 채택한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맞아. 우리가 채택한 민주주의만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고 오늘날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끌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와 재산을 보장해 줬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공산이 채택하는 그런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는 인간을 최악의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재인도 그렇고 문재인이 그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지금 우리 리버럴 데모크라시인가 근본적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노재봉 총리를 비롯한 그 한국 자유회의는 이미 2016년도에 어떤 얘기를 2017년도인가요? 2월에 예. 지금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맞아. 그리고 전체주의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맞아.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의 본질은 자유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약간의 방법을 가진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적어도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체제 간의 치열한 물러설 수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재 오늘날 2019년도 오늘날 지금 현실이다. 이거 내용을 알아야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고집하면서 사상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혁명을 아직 포기도 안 한 친구를 저것도 가장 중요한 법무장에 앉히는가 기가 막히게. 라는 사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그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다린 것은 인간이라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대한민국의 제도화에서 공부까지 한 놈들이 그래도 설마 북한식 공산주의로까지는 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고 기다려왔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고 나니까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절대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임종서이가 국회 가서 그때 그렇게 전희경이가 네? 그렇게 집요하게 말 한마디만 하라고 난 주사파 안 한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이 시간 이후로는 주사파를 안 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조국도 그렇고 또 임종석도 그렇고 여기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서들도 요것은 꼭 종교적 신념 이상의 자리를 벌써 자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결판이 다 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쳐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시간을 둘 필요도 없고. 목사님 지금 아시지만 그 48년도 건국 이래 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면서
우리가 70년간 만들어 놓은 이 자유 대한민국이 그렇죠. 지금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잘 지적하시지만 경제는 지금 엉망이죠. 외교 지금 뭐 엉망 왕따가 돼 있죠. 그다음에 뭐 보호 해체하죠. 목사님이 아주 7가지 너무 잘 정리하셔서. 근데 지금 이게 그 쌓는 건 만드는 건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문재인 정부를 기필코 퇴진시키겠다는 결심을 가질 때만이 그렇죠. 저는 우리가 이 위기에 탈출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 그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결국은 이제 45년도에서 48년 그때가 사실은 그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고 그때가 1차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전쟁인데 어떤 나라를 건립할 것인가 1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편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하늘이 내려준 그 사람이 그렇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미국이 있었고 어쨌든 이 그렇죠. 38선을 이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저쪽은 그때 이제 박헌영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세상은 똑같아졌거든. 지금은 저쪽은 박헌영보다가 100배 더 강한 문재인이가 나타났고, 근데 우리 편에는 미국은 지금도 미국 그대로 있지만은 미국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이승만이 없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목사님 훨씬 더 위기인 게 과거는 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 침략의 위기였잖아요. 그리고 뭐 50년의 전쟁을 벌였지만 지금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란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권력의 중추를 장악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그 이승만이라는 분이 건국을 하고 권력은 자유민주주의가 장악했는데 맞아요. 반대죠. 지금은 그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닌지 잘 모를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란 공산주의자들의 핵심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중추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문제야. 그게 지금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가 이제 한 사람의 차이인데 이승만이 있고 있었고 지금은 이승만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하고 내가 이승만이 했던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신성모도에 가까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누구라도 부름받으면 해야죠. 누가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다 겁먹어가지고 다 이 보수 우파들은 다 전부 다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안 되겠다. 나라도 나가야겠다.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올 때까지라도 내가 견인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나오려고 사람들이 들어 생겼어요. 이제 드디어요. 생겼는데 근데 제가 이 애국운동 35년 하고 그 돈도 내가 133억을 써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그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방법이 뭐냐? 1000만 서명이에요. 1000만 조직. 조직이 왜 넣냐? 절대 못 이겨. 나는 이거 35년 동안의 결과를 가지고 배워낸 거라서 무조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 다른 걸로 해결 안 됩니다. 집에서 뭐 가슴을 치고 뭐 밥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텔레비를 던져봤자 안 돼요. 그거 안 되니까 무조건 1000만 서명해야 됩니다. 1000만 서명 조직만이 오늘 임명되는 저것들 이제 자살행위를 했는데 빨갱이들은요 보면 극단적 판단에서 항상 저런 짓을 하더라고요. 빨리 와! 아니 저 가야 되는데 목사님 어딜 가요? 저기 다 얘기해가지고 빨리 저 강경의 집회를 잡아야 돼. 저거 이미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한마디 하고 가야지 어딜 가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차명진 의원이 조국이 임명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광화문 광장에 빨리 집회 잡으라고 막 소리를 치고 난리인데 집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8.15 대회 했잖아요. 건국으로 제일 많이 모였거든요. 그래도 저 새끼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무조건 1000만 조직을 하면 왜 1000만 조직만이 대답인가? 1000만 조직은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4.19처럼. 4.19가 사실은 4.19를 일으킨 사람들 처벌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헌법 위에 권위니까, 혁명이니까. 근데 나 혼자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들어가서 하면 나는 나 죽여버리죠. 죽이면 나 죽는 거는 괜찮아요. 뭐 언제든지 좋지 오히려. 근데 이 문제 해결 못하고 난 죽기만 하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네. 운동이란 그러니까 좌익 운동이든 우익 운동이든 운동은 기본적으로 한 맥락이 있거든요. 운동은 그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우리 편으로. 아까 목사님이 조직을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운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대중을 우리 편으로 설득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중들에게 선전합니다. 그렇죠. 교육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합돼 있어야. 이제 우리가 겨우 450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많이 한 거죠. 450만에 와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100만, 200만 갈 때는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 그런데 450만 정도 와서 지금 자꾸 머뭇거리고 있는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빨리 저 1000만 조직이 끝나야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 사람이 10사람한테 전화해서 제가 제기한 대한민국 망했다. 왜? 이유 7가지. 한미동맹 파괴, 소득주도 경제 파괴, 또 국군 무장 해제, 또 안보 해체, 이게 좀 빨리 설명을 하셔서 아니 더 이상 뭘 기다립니까? 무슨 말을 듣기를 기다립니까? 조국 청문회 보셨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제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조국도 임명까지 하니까 저 사람들은 총살당해서 죽을지라도 저 짓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결단 내렸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자세인데 우리가 500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머지 500만을 빨리 여러분들이 조직에 힘써 주셔서 기라성 같은 이 이동호 교수님 같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명이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래서 시작됐고 이래서 진행되고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저놈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김정은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 의도를 자세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00만 서명에 오늘도 여러분이 빨리 해주시고 또 전국의 253개 지부장 여러분 추석이 왔다고 나사가 불리면 안 돼요. 추석이 뭡니까 지금 추석이. 난 추석 때도 계속 여기서 방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253개 지역위원장 여러분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0,000곳의 포인트에다 2명씩을 딱 세워서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 세워서 그 10,000곳에서 하루에 100장만 받으면 이틀이면 끝나버려요. 혼자서 그렇게 뭐 10,000장, 50,000장 받았다고 그거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빨리 여러분 지역구에서 시장터, 버스 정거장, 그 다음에 슈퍼마켓 여기다가 빨리 사람을 세우시라고. 사람들이 전 국민이 길거리 나와서 100m만 걸어가면 서명한 사람 저기도 있네. 또 100m 여기 또 있네. 이렇게 전국에 이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여러분 빨리빨리 해주시고 광고 말씀을 드리면 추석 연휴 첫 번째 날 다시 말해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은 여기에 우리 서명위원장님들과 함께 더불어 또 청와대 진입하려고 지금 자원서 내신 1115명 목숨을 그날 죽겠다고 나선 분들을 합해서 여기 용산에 있는 애니센터 아시죠? 그걸로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비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총직결해 주셔서 반드시 이번에는 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큰일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도 또 와주셔서 우리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우선 이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큰 길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깨어나고 깨어나려면 알아야 합니다. 현재 이 본질이 단순히 여야 간의 그런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와 공산 전체주의 체제 간에 물러설 수 없는 체제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알고 내 이웃에게 설명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대로 말씀대로 서명